양주를 이 잿더리에 마시니까 여성분들 잿더리야 잿더리. 한 분이 이제 그 만취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한번 반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납하고 그래서 이제 웨이터들이 이렇게 눕혔죠 옆방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여배우가. 네. 우리의 바람 쏘러 가자고 한 분이. 네. 어디 갔냐. 네. 데리고 와라. 그 술이 만취가 돼갖고 정신을 잃은 분하고 브루스를 쳤다는 거예요. 브루스가 아니었죠. 아니 브루스 쳤대요. 그리고 브루스 추는 장면을 다 봤는데. 네. 근데 왜 손이 거기에 있어? 네, 그거는 그러니까 브루스를 쳤다는 것을 거기 종업원들이 다 봤는데 저 취한 사람을 데리고 왜 저러지? 하는 생각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수전을 다 봤는데 기관지 확장 찍은 술을 못 마신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대요. 이제 한 1시간쯤 되니까 바로 밴드를 불러서 밴드는 이제 보통 1시간쯤 그때 당시에는 건반만 두들기는 게 아니라 밴드가 기타를 쳐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네. 1시간 이상 되면 이 체력 소모가 심해갖고 못 버틴대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체력도 좋으신지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노래 불러요? 계속 가수 데뷔하려고 그래? 네, 그리고 막상 나온 시간은 거의 12시가 돼서 5시간을 밴드 때린 거예요. 오브리 형님들 고생하셨네. 그 형님이 누가 저런 손님 받았냐. 나 죽을 뻔했다 오늘.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시가 됐는데 이제 그 밴드 계산 갖고 실갱이가 붙습니다. 그 칠 모시기 형한테 네가 참어라. 우리가 좀 그 지저분한 손님들을 받았으니까 밴드 비용은 그냥 15만 원 한 거로 결국 못 받았네. 여기서 반띵 한 거죠. 반띵 15만 원 받고 15만 원은 결국 못 받은 거예요. 반띵 정신이 거기부터. 언제나 호연지기 발등 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드디어 3년을 미뤄왔던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사식을 넣느냐 마느냐. 예. 정봉주 의원은 어제부터 다시 베란다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재밌다고들 낄낄낄낄 웃어. 그러다가 입 돌아가. 잘 어제. 때는 편히 자야지. 저하고 같이 서 있던 정봉주 의원은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파도가 옵니다. 그냥 부서지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 여태까지는 저희 힘으로 버텼는데요.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울렸어요.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우리 울면서 싸우면 집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강정마을 분들도 이제 외로워 마시고 함께 싸워가는 우리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22일 날 설사 좀 잘못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이 말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낙곰수는 지키겠습니다. 쫄지 마, 씨발! 의원님 힘내세요. 화이팅! 봉다리 형 화이팅! 희망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네, 경남 마산에서 와서 집에 꼬맹이 두면 밤새도록 기다릴 텐데 응원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공주의 힘을 보여줘! 공주의 힘을 보여줘! 공주로 화이팅!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힘내시고요. 우리 안 쫄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원님 화이팅! 달려라 공주! 공주!
태권도 될 때까지 달려라 봉주.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확정이 됐답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감옥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일단 뭐 지금은, 나머지 남은 세 분이 낙검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제가 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대상이 들었고 싱가포르에 가족여행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은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신 것 같고요.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밤에만 쓰이는 클럽,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는 밤에만 쓰입니다. 예. 낮에는 쓰임새가 없어요. 낮에 네.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방송으로 안 보내. 아니. 심지어 녹화도 낮에요. 미국 동부시가 그럼? 트럼프는 밤에 보는.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관훈 나이트 클럽 함께하고 계시고,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이자, 또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예.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 이르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한동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때 완전히 문을 닫아도 되는 건지 네. 역사가 또 우리를 부르면 또 다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역사의 부름이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오늘 안 부를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네. 머리에 힘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머리에 너무 힘이 안 들어가지고 네. 그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제 침대에서 그렇습니다. 네. 국민에게 우려를 주는 방송은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술을 한 7-8번 무스요? 무스를. 요즘 무스 말고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예. 네. 무스예요. 저기 무스. 우리 국민TV 분장실에 네. 한 5년 묵은 노동면 이후로 쓰질 않는 무스가 있어요. 그 무스를 좀 발랐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많은 광고주들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선 또 이렇게 술친구를 네, 술친구도 왔네요. 네. 술친금, 회식의 계절. 그렇죠. 예. 사실 이 회식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 술친금, 이게 술을 많이 드신 이후에 먹는 숙취 해소제는 이제 약이고 네. 이제 숙취에 도움을 주는 네. 숙취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네. 그런 거. 사후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사전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마시기 전에 이거 딱 넣어주시면은 취하질 않아요.
그래서 연말이라 또 술을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하루에 아침에 한 포씩 먹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출발하는 건 어떨까? 우리 정상근 동지 같은 분은 이 술친구비 전혀 필요 없는 분으로 알고 전혀 필요 없죠. 예, 뭐 10잔이든 20잔이든 뭐 잔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병 단위로 해야 돼요? 병 단위로. 아하, 그래요. 군뱅이를 먹을 겁니다. 아니, 우리 정동재 알고 봤더니 안주가 군뱅이야. 안주가 군뱅이에요. 멀쩡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술친금이 회식하는 분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회식을 싫어하는 분, 회식 포비아, 회식 포비아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을 주느냐? 일단 이제 이걸 먹어요. 맛있기 전에. 부장이 이제 회식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먹어요. 그리고 부장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완전히 넋이 나갈 때까지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장을 업어서 자유로를 타고 가서 휴전선 쪽에다가 잡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신고를 해요. 월북자 발견했다고. 그리고 부장이 한 닷새 뒤에 출근하면은 두 번 다시 회식을 소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식 포비아들에게 정말 좋은 술친구. 그래서 이 사실 술친구에 들어가는 군뱅이를 저기 북한하고 근거리에 있는 인천 옹진군에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인천 옹진군에서. 야, 인천 옹진군이 저렇게 연결되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뱅이 이 회식을 방지하는 회식에서의 어떤 그런 여파뿐만 아니라 회식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단 한 포로. 한 포로. 자, 술친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헛개, 강황, 울금, 군뱅이 좋은 원료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술친금 홈페이지 공식 쇼핑몰이 있거든요. 딴 쇼핑몰도 있지만 공식 쇼핑몰 들어가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신규 회원 가입 때는 4+2. 그러니까 4박스를 사면 2박스를 더 드립니다. 3박스 사면 상관없습니다. 얄짤없습니다. 대체 왜 2+1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4+2.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존 회원은 재구매 때 한 포를 더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포라면은 요거 한 포 얘기하신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아이고, 뭐 대단한 걸 주는 사람. 효과가 없는 것보단 낫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1599-9067, 1599-9067 술친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에 그 강규영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을 했고 절차에 따라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표수로 따지면 이제 4대 0. 왜? 네? 트럼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올라와서 가슴속 깊이 울분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명 자유한국당 목사 김석진 의원이 함께했다면 5대 0이었네. 네. 5대 0. 네. 5대 0. 네. 그렇죠. 5대 0. 예. 하지만 이제 4대 0이었고 김석진 상임위원은 표결 전에 퇴장을 했어요. 강규영 이사 해임 건의는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했던 KBS 이사진 업무 추진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때 327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고 또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1,700만 원. 네, 상당히 되고요. 본인이 소명을 못했어. 그치. 네, 못하죠. 거의 뭐 애견 카페 뭐 어쩌고 하는데 뭐 거기서 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진짜 뭐 저거 하면은 증인을 데리고 온다든지, 맞아요. 네. 자기가 있었던 사진을 올린다든지, 뭐 문자 나눈 뭐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올린다든지 소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소명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뭐 한마디로 말해서 부당하게 쓴 거죠. 아니 그리고 법인카드는 저도 없어요. 근데 법인카드를 사용을 만약에 할 때면 그 정도 뭐 위치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 사용할 때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썼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술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당연하죠. 술 먹는 거를 왜 법인카드로? 아,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네. 그 뭐 술 먹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다? 아, 뭐 설령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책임자한테 혹은 뭐 내부 결의를 통해서 그 돈은 쓰도록 합시다. 그쵸. 그게 있어야지 뭐 그냥 카드 주면 다 그냥 흥청망청 쓰면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용이지. 네. 뭐 KBS 구성원들이 뭐 고생한다고 모여서 이제 밥이라도 사거나 뭐 술이라도 사거나 뭐 그런 것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사적 모임에서 그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될 만하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뭐 강규영은 즉각 처리해도 됐었을 일인데.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한다는 뭐 그런 얘기긴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신중한 이유가 너무 속도를 내면은 이게 또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정작 큰 거를 앞두고 이런 자잘한 논란은 피하겠다 해서 신중한 게 아닌가. 그럼 큰 게 뭐냐? TV조선 허가 취소. 근데 안 그럴 것 같아. TV조선 허가 취소 안 합니까? 안 그럴 것 같아. 일단 뭐 1년에 4건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완전 정지 상태라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야당 추천위원들을 이제 선임을 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방송 심의도 지금 제대로 못할 판 그렇게 놓였어요. 내가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에서 이 씨발 새끼들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즉각 구성이 돼서. 어떻게 들어가 지상반대.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너무 역할을 안 한다. 이거 사회적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욕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김흥민 PD는 괜찮은데 그 담당 PD가 양복을 입어야 된다니까. 아 그래 우리 부장님이 너무 불쌍한 분이야. 때문에 너무 조마조마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예전에 사실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심의 같은 게 타이트하지 않았고 워낙 뭐 방송 수도 적었으니까. 그렇지. 그 예전에 S라는 진행자가 있었는데 그런 방송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막 말 거는 그거 안 되거든. 전화를 걸어서 아무나 딱 캐스팅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사전에 다 양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전화했어. 근데 막 전화했는데 어떤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S 진행자가 아주 기인이었거든. 딱 그랬더니 미친년 지랄하네. 라디오에서요? 방송에서. 미친년 지랄하네. 이거 방송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하여간 뭐 또 이상한 기행을 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시절이었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뭔 얘기를 해도 방송국이 뭐 10개도 안 됐던 때였으니까. 아, 진짜 김용민 PD께서 그때 활동하셨으면 진짜 천재 소리 들었을 텐데. 아유,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일가를 이뤘지. 미디어 그룹 회장을 하지 않았겠나.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강규영 이사는 해임이 된 거고요. 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지만 해임이 된 거고, 이제 이 자리에 그 현 여권 추천 보궐이사가 들어가면 이제 구 여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 구 여권과 이제 구 야권 구도가 이제 5대6으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면 MBC 때처럼 일단 이사장, 이인호 이사장을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사장을 뽑은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렇죠. 네. 이사장이 이제 회의를 여니까. 그렇죠. 네. 그 이인호를 이사장으로 둔 채 고대영을 날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긴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이에 앞서서 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26일부터 방통위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는데 29시간 만에 이렇게 낭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서로 끌어안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네. 아이고, 제가 마치 너무 추운데 온탕에 들어간 그 기분을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아유, 이제 KBS도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네. 아마 MBC가 문제 해결이 된 다음에 네. KBS 쪽에서 많은 분들이 좀 초조해하시기도 하시고 네.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안 나가니까. 네. 그렇죠. 또 게다가 또 KBS는 그 KBS 노동조합, 그러니까 일노조하고 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서. 그렇죠. 전국언론노조와 MBC 본부는 거의 뭉쳐서 다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절대 다수 노조죠. 네. 뭐 물론 이제 김세희류의 그런 노조도 있지만, 뭐 거기는 워낙 소수니까. 예. 근데 어쨌건 KBS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당직이랑 네. 그 사무실로 가면서 이제 그 시선 집중을 듣고 갔었거든요. MBC에. 네. 근데 이제 그때 MBC 시선 집중에서 KBS 최원정 아나운서 있잖아요. 예. 그 파업 동참하고 있는 그분을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 KBS 왜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또 쭉 뒤에 교수분들까지 인터뷰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루던데 최원정 아나운서 남편이 KBS 기자예요. 그렇지. 그 새노조 소속이야. 네. 둘 다 파업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는 거지. 대출 뭐 하고 막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데 좀 짠하더라고. 이제 우리 KBS나 MBC의 노동자들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업한 거예요. 그렇죠. KBS만 해도 벌써 100일이 넘어서 110일이 넘었잖아요. 네. 4달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4달째 가고 있는 거예요. 4달 동안 월급을 못 받으면 도시생활인들이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못 버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표정 하나도 안 짓잖아요. 그게 바로 지난 세월 자기들이 또 그 새노조분들이 나쁜 방송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참회예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는 어떤 참회의 표현이라고. MBC의 그 노조원들도 거의 100일 가까이 이렇게 싸웠고요. 그게 다 국민들에게 또 역사 앞에 자기들의 과오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건데, 근데 MBC의 지금 말고 김장겸 체제에서 임원이 됐던 사람들 자기 그만두는데 위로금 달라 이지랄 떨었다면서요? 네. 미친 새끼.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대요. 네. 실제로 다 그렇게 했었고. 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나 봐. 근데 확실히 예전에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 처음 출연하신 전우용 선생, 두 번째 출연하셨나? 네. 전우용 선생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이 염치가 없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대대로 이제 그 주변의 반응들, 그러니까 MBC의 어떤 고위층 직함이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래서 끈떨어진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과거와 다른 대접을 받을 때 그때 깨달을 거야. 확실히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그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방송 PD를 하다가 또 사장한테 덤비고 잘렸잖아요. 와, 그 이전만 해도 상당히 또 우대받고 막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던 분들이 싹 연락을. 아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또 내가 결국 이렇게 광야에 선다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이 아주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김용희 PD 얘기는 이 한국에서
프리 댄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몰라. 프리 댄서가 아니라 파리 댄서. 파리 댄서. 아니 정말 완전히 달라요. 180도로 사람이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지.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봐도 좋아. 그렇죠. 사람이 성숙해. 네. 때문에 오렴치한 자들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 사람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고대영이나 이인호는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본인이 아마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피해자라 한들 예컨대 이제 뭐 예전에 신경민이라든지 최승호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을 수 있을까? 아니죠. 그 잘리고 나서 쫓겨나고 나서 그래도 시민사회가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고 당신 용기 있다. 우리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고대영하고 이인호가 막 그렇게 된들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기 태극기 단체? 애국 시민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시원찮을 걸려도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도 끔 떨어지면은 아니 조선일보가 김재철 두둔하는 거 봤어요? 야 김재철 이번에 아웃됐대. 완전히 아웃됐대. 방역위원장에서. 이거 뭐야 씨발 이제.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죄송한데 비참해진 거죠. 고대영이나 김장겸은 자기들이 잘리면은 정현주 사장처럼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런 양식 있는 언론인으로 비춰질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 두 분의 길은 김재철의 길입니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설마 열화와 같은 그 태극기 부대의 지지라든가 이런 거를 설마 기대했을까? 그건 이제 입금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요새 뭐 모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입금이 안 되니까. 네. 입금이. 보수가 그 보수가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페이먼트의 보수였어. 근데 변희재 씨는 계속 하대요 뭔가를. 변희재하고 정미용하고 신혜식하고 조원진이가 피튀기게 싸우는 거 아세요? 네, 그때 대한애국당인가 만들어가지고 유일한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싸우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는 잘 몰라. 아니, 개싸움이야. 뭐 무슨 여자 관계 얘기하고 돈 문제 얘기하고 틀어졌구만. 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인간들 보니까 아주 아사리판이 났는데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한다? 아니 요즘 보수가 더 분열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네. 걔네들이 보수가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쪽 그래도 아직도 보수의 어떤 그런 메이저를 할 수 있는 곳은 홍과 여해. 뭐 통과제리처럼 홍과 여해. 홍과 여해. 아니 유여해도 참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동기분이 그 얘기해 주는데 그때도 아주 뭐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뭐 대단한 나르시시즘의 소유자였다. 이게 성장 과정이 있군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셨다는 분하고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은 류여의 지금 저런 모습을 보고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고등학교 때 많이 진화가 된 거야. 그 모습 그대로래. 네. 그분들 얘기는. 예. 재밌는 사람입니다. 우리 홍준표 형이 임자 만났어요.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하던데 보니까. 이제 거기서 대꾸를 하자니 얘기가 길어지면 길하다고 판단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말이죠. 보수 정당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 과거에 예를 들면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상대가 박근혜라도 그래도 바닥바닥 뭐 맞서고 그렇죠. 뭐 지적하고 그랬었잖아요. 나름대로 그 안에도 지성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지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홍준표가 저렇게 당을 해집고 다녀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수를 지켜라라는 책에서도 밝혔지만은 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폭망을 해야 폭망을 해야 보수가 이제 드디어 재편의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럼 당연히 자유한국당 현재 제명 상태이긴 하지만 김용민이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KBS 이사, KBS 이사장, 춘천 MBC 자유한국당 대표.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자, 다음 이야기. YTN은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네, YTN이 그 노사가 27일 날 YTN 정상화와 언론 접해 청산 등에 대해서 이견을 줄이고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그때 박진수 지부장님 나오셨지만 그 최남수 사장이 내정자가 된 이후에 그 21일에서 22일 파업 찬반 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박진수 지부장은 단식에도 돌입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좀 극단으로 좀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중재안을 냈나 봐요. 그래서 이 중재안을 노와 사가 다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다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 노조 요구의 핵심은 2008년 구본홍 사장 취임한 이후에 이른바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간부를 이제 3년 이상 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릴 거를 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YTN 미래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평가를 내리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일단 인사에서 이제 빼야 된다. 현재 지금 지위에서 지금 빼야 된다. 그런 거였는데 합리적인 아니네요. 합리적이죠. 만약에 근데 그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 인간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배제? 그런 거죠. 그렇죠. 배제를 시키는 거죠. 배제에서 나아가 뭐 가담한 정도가 심각하면은 뭐 징계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그럼 우리 김호성, 유재웅은 뭐 아웃이겠네요.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거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합의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모양새냐면은 그 대표이사 취임 후에 이뤄지는 첫 인사에서 그 조직 혁신과 인사 혁신을 단행한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사는 현 경영진이 YTN의 새로운 리더십과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김호성, 유재용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한번 합의를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인간들을 많이 상대해 봤는데 당장에 그 생긴 불 이거를 끄고 난 다음에는 못 본 척, 모른 척 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노조에서도 고민을 한 거죠. 이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이거 하고도 이거 뭐 아니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가 저 합의한 거 봐봐요. 다 뒤집었잖아. 그렇죠. 배석규도 YTN에서 그 해고자 복직을 1심 판결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무효가 났었어요. 그쵸. 해고 무효가 났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좀 뭐 그렇습니다. 그 이와 함께 그다음에 뭐 경영과 보도 분리도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최남수 내정자는 그 보도국이 국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럼 어떻게 노종면 국장으로 다 가는 겁니까? 그 카드가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으면서 이제 임명동의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아이고, 근데 최남수 씨가 우리 알다시피 노종면 국장하고 충돌을 벌이면 큰 감수해야 될 겁니다. 예, 이게 무서운 분이에요. 노종면 국장 경험해본 분들은 알지만 그 약속 어기는 거 가만 안 둡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남수영 약속 어길 생각 하덜덜덜 마시고 왜냐면 그 합의한 대로 사장 재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요? 제가 받는 느낌은 최남수 사장한테 조언을 주는 그런 그룹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그룹들을 최남수 사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탠스를 잡고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가 이제는 노조원들을 다시 좀 규합해서 언제든 최남수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 다시 대동연대를 해서 투쟁할지 투쟁의 내공을 쌓는 작업도 필요해요.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맥없이 믿고 갔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유튜브 짤방, 그 안철수 찰수 형님 그 거짓말 짤방 돌아다니는 거 그 말 진짜 쉽게 하면 안 돼요. 그 정동영 후보하고 당대표 경선 때 바른정당과 통합 연대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정동영 의원이 또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선거연대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짤방 돌아다녀요. 선거연대 안 할 겁니까?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요즘에는 그 뻔한 그런 거짓말도 이거 돌파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신호를 준 자는 홍준표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지. 예전에 클린턴이 르윈스키 사건 때 탄핵 위기까지 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 르윈스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이 남녀간의 이런 상렬지사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거짓말은 굉장히 관대해요. 워터게이트도 결국 닉슨이 거짓말 때문에 간 거지. 일단 사실은 박근혜는 취임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취임했다가 4년 끌었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한 지도자는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재가 거짓말이었죠. 존재가 거짓말.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할 말이 없죠. 거짓말을 했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대중을 상대로 하면서 거짓말한다는 거는 그럼요. 그거는 큰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무슨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뽕을 치시면 안 되죠.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또 펼치겠지. 상황 논리. 그런데 그 뒤로 상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기 안철수가 8월에 당대표 선거 나오고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달라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렇죠. 본인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는 게 남수영님한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안철수 대표 짤방 그걸 꼭 보시라.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래요. 하여간 참 YTN도 이렇게 수습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약속 이행 의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최남수 씨도 그리고 사장이 됐다면은 이제는 누가 조언해주는 그룹하고 결별하시고 사원의 바다에 뛰어드세요. 그럼요.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적폐들 다 정돈하세요. 정리하세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 지난 25일에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공장장 대행을 맡으셨던 이정열 판사께서 그 삼성 언론재단을 이용해서 언론인들이 해외 연수를 다닌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시면서 그 언론인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공익재단 비용으로 간다. 그 공익재단은
삼성 언론재단, 그리고 네, LG 그렇지. 상남 언론재단 등이고 지난해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막혀 있어서 뭐 아무도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대기업 돈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라는 얘기고 꽤나 많은 돈을 삼성에서 지원하고 있다. 핵심은 그럼으로써 삼성과 이 언론 간의 유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미디어오늘도 이전에 뭐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일단 삼성 언론재단은 1995년 말에 그 이건희 회장이 사재에 100억 원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룹사가 100억 원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LG 역시 같은 해에 한 100억 원 정도 맞아요. 규모로 상남 언론재단을 성립을 해가지고 언론인들을 지원을 해왔어요. 근데 이 삼성 언론재단의 이제 초대 상근 사무처장이 김두겸 삼성경제연구소 이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재단을 만들면서 했단 말이 뭐 언론이 잘 돼야 국가와 국민이 잘 된다는 게 이건희 회장의 소신이다. 삼성그룹이 이번에 언론재단을 설립키로 한 것은 이 같은 이 회장의 뜻에 따라서 언론계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핵심 단어가 빠졌네. 그렇죠. 언론이 잘 돼야 언론 관리를 잘 관리가 빠졌네. 관리가. 그렇죠. 네. 당연히 언론 관리 차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오늘도 96년에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뭐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일각의 의혹을 사는 빌미를 주기도 한다. 뭐 재벌 기업의 로비 창구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이 뭐 그것이다. 뭐 기업들이 뭉칫돈을 내놓는 것이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 짙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제 그 이정렬 판사께서 이제 불을 붙이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일단 저희가 종합을 해본 결과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연수 지원을 받은 언론인들이 266명. 삼성 재단에서요. 해외 연수를 지원받는 언론인이 266명인데 이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는 2010년부터 해외 어학 연수라는 별도의 명목으로 그 매년 60명씩 계속 보내왔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하와이 주립대 미래학 연구소에서 그 한 달간 연수하는 프로그램, 요것도 지원을 했었고요. 뭐 해외 테마 연수, 뭐 국내 학위 연수 이런 것도 삼성에서 지원을 해왔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해외 연수, 그러니까 1년짜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만 딱 놓고 봤을 때 지원받은 언론인이 266명이고 이 중 기자들을 좀 분리를 해보니까 중앙일보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SBS, 조선일보, 한겨레가 16명. 그다음에 연합뉴스, 한국경제, YTN이 15명. KBS, MBC,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14명. 경향신문과 매일경제가 13명. 네네.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이 11명. 국민일보와 서울경제에서 9명.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 가릴 거 없이 다 일간지에서 받았다는 거죠. 방송사하고. 이게 원래 뉴스공장에서 언급을 하고 이제 데이터 취합에 들어갔어요. 저게 그 사이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다행히 며칠 동안 저희 김도현 기자가 작업을 해서 다 취합을 딱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녹화일 기준으로 수요일 날 삼성 그 언론재단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했는데 접속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도현 기자가 다 취합이 마침 된 상태였어. 왜냐면 거기 다 있었거든. 근데 녹화일 기준으로 다시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명단이 삭제가 됐어요. 그 굉장히 취합을 타이밍 잘한 거죠. 무의미한 짓을 했네. 이미 다 좀 카피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미 네티즌 분들도 다 자료를 캡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취합을 한 상태고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LG 쪽도 지금 같이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취합되기 전에 이거 삭제라거나 그러면 안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이 방송 토요일 날 나가죠. 그러니까 쫙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수 가는 건 좋은데 물론 이제 언론인도 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뭐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근데 그거는 회사 돈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 돈으로 가는 게 전 자꾸 음수사원이란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기자들 중에 내가 이렇게 삼성의 덕을 봤으니 삼성한테 앞으로 기사 잘 써야지 이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의 빚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삼성이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당 학생 몇 기 뭐 이런 이게 식으로. 체류비가 꽤나 상당해요. 얼마나 정도 돈이 근데 저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재단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연수도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좀 열심히 한 10년 정도 하고 네. 자기 공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가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언론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거나 예산을 더 늘리거나 이런 방식이면 몰라도 삼성이나 LG는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벌이 1년 동안 체류비, 학비 이런 거 다 대주거든요. 그거 어마어마해요, 그거.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일단 학비로만 1년에 $10,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10,000. 그 다음에 그 체류비 같은 경우는 그 $350였나요? 최소 몇 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3,500. 다 합쳐서. 네. 1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으로 줘야지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만약에 받고 왔다. 그게 자율이 가능해요? 삼성으로부터? 더더군다나 그렇게 갔다 온 언론인들을 삼성이 관리 안 하겠습니까? 그 뒤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삼성으로부터 이제 느꼈던 단맛이 나중에 이제 장충기 문자로 이제 기화되는 거죠. 진짜 장충기는 내가 진짜 2017년 올해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유착이 돼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굴욕적으로 언론사 간부들이 삼성 경영진한테 머리를 숙일 줄은 몰랐지. 네. 아, 정말. 처참했다, 처참해. 그 하숙집이 여러 영웅들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판표. 그 다음에 그 장충기 씨. 네. 장충기까지. 그 이제 하수생 출신들인데. 맞아요. 네. 정말 큰 방향을 건졌죠.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그 공익재단이 뭐 정당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언론인을 선별을 해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뭐 유학 보내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뭐 양보를 해도 지금 이렇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 상황들은 언론이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네. 저는 삼성 쪽에다 권하고 싶은데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진짜 언론인 안 줘도 돼요. 언론인. 네. 그 정말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잘 준비해서 잘 세이브해서 자기 돈으로 갔다 옵니다. 자기 돈으로 뭐 대학원 다니고 그런 기자들도 많아요. 그럼요. 네. 왜 굳이 그렇게
삼성이 언론인들도 개별적으로 보면 권력자입니다. 네. 권력이 권력과 결탁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냥 권력 관계가 아닌 힘없고 가난한 이런 이들을 그냥 뭐 반대급부 생각 없이 지원해 줄 때 그게 바로 사회공헌입니다. 누가 언론인들 그렇게 연수 갔다 오는데 돈 주는 걸 사회공헌이라고 보겠어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라고 보지만 네. 삼성에서 예. 김용인 PD와 예. 정상근 선수, 나 이렇게 1년 체류비, 학비, 생활비 다 대준다. 아 이제 공부 그만하자. 아, 나 이 형들이랑 못 살아. 공부 싫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네. 공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은 반성을 해야지. 그렇죠. 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하나도 안 사요. 최근에 보험도 바꿨어요. 아. 거의 한 10수년 동안 썼던 삼성화재. 이거 끊었어요. 네. 삼성 거를 이어폰조차, 마우스패드조차 구매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휴대폰도 2대 갖고 다니는데 삼성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아이폰을 썼는데 예. 요즘 아이폰이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반성하는 척만 하지. 그렇죠. 삼성의 개가 됐다는 지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촉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언론이 삼성하고 결탁한다? 아이, 그건 국민에 대한 배반이지. 그렇죠. 역사에 대한 배반이고. 진짜 언론들이 그동안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반올림한테 한 거 보면은 정말 제가 봐도 좀 화가 날 정도로 반올림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조리 돌렸고. 그 반올림과 관련된 악의적 보도도 저희가 이제 정리했고 또 파리바게트 사태가 났을 때도요. 정말 언론들 악의적이에요. 네. 돈 주는 데니까. 네. 그런 것도 정리했는데 요즘은 진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포털에 노출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잘 몰라요. 네. 진짜 포털은 그런 기사 노출 안 시키더라고. 안 시키죠. 하여간 그 삼성에 그렇게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돈을 토해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두고두고 짐이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이름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다 드러났죠. 예. 그 꼬리표를 뗀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아니면 삼성이 국민 기업으로서 막 정평이 났던 그런 시기도 없었어요. 사실 95년 이후로. 네. 그렇잖아. 95년 이후. 95년 이전에 있었어요. 아니, 그때 사람들이 막 국민 기업이라고. 아, 그래요? 한때는 삼성이 그렇게 너무 돋보이지 않았던 때, 그때는 뭐 여러 기업하고 동일하게 이제 현대가 1인자였던 시절. 그렇죠. 인식이 되던 때였는데, 뭐 그렇게 반도체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뭐 또 이런저런 추문에 휘말리고, 이 사회에 거의 권력 위의 권력으로 삼성이 부상하던 시점에 삼성 돈 받아서 해외 연수 갔다? 그렇지. 아니, 그거는 사실 반성해야 될 그럼요. 예, 그 돈은 받지 않았어야 했어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중앙일보가 25일 온라인 기사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대검찰청 개혁위원회 관계자가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외에 8개 사건을 추가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 추가된 8개 사건 중에 하나로 고 장자연 씨, 장자연 씨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조현호 기자께서 이제 그 검찰 과거사위 쪽을 취재를 해봤는데 과거사위 쪽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제안을 받은 건 아니다. 아니고 뭐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건을 스크린해서 그 위원들이 의견을 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긍정도 아닌 뭐 부정도 아닌. 아니 근데 이게 보도가 났으면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통상 저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취재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저렇게 멘트를 때린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8년 1월에 우리가 회의가 3차례 잡혀 있는데 하순쯤 윤곽이 잡힐 것이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어떤 얘기인지 이제 아실 것 같고. 선수들은 다 압니다. 이거는 이미 다 논의가 된 거다. 네. 이런 얘기로. 그 어쨌건 요걸로 인해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선일보가 불편하겠네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언론이 불편하겠네요. 네. 예. 네. 이 사건 좀 되돌아보면은 그 지난 2009년에 이제 배우 장자연 씨가 유족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이 접대에 이제 성상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문건을 남겼죠. 이거를 보면은 이걸 이제 KBS가 보도를 하면서 그렇죠. 공론화가 당시 됐고요. KBS. 이 문건에는 그 언론사 사주,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이런 사람들이 장자연 씨께 이제 술 시중과 성접대를 요구했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연예계에서 관계자라든지 또 뭐 대기업 종사자, 뭐 언론계 관계자 하여튼 총 31명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문건에 적힌 언론사 관계자가 바로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이름은 조선의 없고. 방사장. 조선 방사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는데 굉장히 석연찮게 끝났죠. 수사를 엉망으로 했어요. 한마디로. 기획사 대표, 매니저 둘만 구속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혐의. 조선일보 방사장은 방문 조사했다면서 불러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MB도 그때 꼬리곰탕 거기서 꼬리곰탕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간 뭐 조사다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고 조선일보가 또 연락에 또 쉴드를 쳤어요. 또 방사장을. 네, 맞아요. 뭐 딴 사람을 오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방 씨는 아닌데 당시 스포츠조선의 사장이었던 분인데 어쨌건 그분이 억울하다면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 그 문건에 그 조선 방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조선일보가 사실상 그거를 나로 몰았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방으로 돼 있는데 성이 전혀 다른 그분이 성이 비읍답더라 비읍도.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억울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경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과정에서 그 이종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아니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이름이 있다며 근데 왜 이거를 이제 수사를 안 하냐 수사 제대로 한 거 맞냐라고 이제 국회에서 경찰 쪽에 이제 따져 물은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두 의원을 비롯해서 조선일보라는 실명을 거론한 그 언론과 네티즌들을 싸그리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이 사건 후반부가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갔죠. 그렇지. 방사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 프레임으로.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 소송. 일단 이종걸 의원에 관해서는 조선일보가 법정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유야무야 조선일보가 어쨌건 방사장이 아닌 걸로 뭐 확인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사고 같은 거를 냈나? 하여튼 뭐 기사에 실었나? 그렇게 내면서 그냥 소송을 싹 취하했어요.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셈이 됐군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이. 네, 그렇죠. 이게 소송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게 결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더 논쟁이 확산이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 같은데 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그때 네티즌들이니 뭐 언론들이니 뭐 조선일보의 조짜만 꺼내도 그냥 싸그리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제 땡땡일보. 땡땡일보. 맞아, 땡땡일보. 맞아요. 그때 다 그렇게 썼었죠. 그래서 아까 김윤 PD께서 막 조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라고 본능적으로 조선일보의 조를 얘기해도 안 돼서 제가 만든 유행어가 있습니다. 조! 라고 이제 낙곰수 할 때 조라고 한 것도 그거는 경찰청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그게 내재가 된 거예요. 지금 끼어붙인 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다 내재한 거예요. 그래요? 내재.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낙선하고 아주 조선일보한테 빅엿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패러디 신문 조일보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봤어요. 조일보를 만든 것도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어쨌건. 진짜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그렇죠. 모진 일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사건이잖아요. 참 우리 사회는 말이죠. 죽음으로써 비천한 현실을 폭로한 이런 분들만 억울한 세상이 됐어요. 성완종 씨도 그렇고 장자연 씨도 그렇고 말이죠. 이 죽음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규명하는 건데 진실을 규명할 정권도 아니었고 수사기관도 아니었죠.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와의 화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잔뜩 기대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그 조선일보 방사장 얘기로 해서 대충 넘어가기엔
이걸 보도한 중앙일보 사장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중앙일보에서 뭐 홍 회장께서 석현이 형이 석희 형 씹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가. 뭐 정철웅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하고 중앙일보의 간부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찌라시로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뿌렸는지는 아마 거기 있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었던 걸로 봐서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던 분 같은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조금 초를 치고 약간 노조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냥 뭐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뭐 홍석현 회장이 뭐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요 A만 정확하게 딱 편집이 돼서 그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는 순서를 바꾸면은 단점을 얘기하다가 장점을 얘기하면은 그 사실은 그 단점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사라지고 이것만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석희를 씹은 게 되는 거지. 석현이 형이. 그런 얘기를 이제 홍석현 회장이 했던 거는 맞는 것 같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석현이 형이 그 석희 형 씹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한 약간 그런 이게 찌라시에 돈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요거는 정확하게 체크가 안 돼요. 확인할 수가 없죠. 다만 저희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홍석현 회장이 분명히 지금 JTBC의 어떤 전체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봤을 때는 저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취재에 무슨 거기 찌라시에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내가 JTBC 프로는 뭐 예능 같은 거 하나 뭐 그거 빼고 안 봐. 막 한끼 줍쇼인가 그거 빼고는 안 본다는 등. 뭐 JTBC 기자들이 뭐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식이었나? 취재 기본도 안 돼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막 얘기를 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할 수 없죠. 석현이 형이 참 고마운 분인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지. 기본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은 아니 씨발 정치인한테 돈 갖다 주는 건 언론사 사주의 기본이야 이게? 기본으로서 합당한 일이야? 얼마 전에까지 그 회사에 김진 있지 않았어요? 그 김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셨던데. 김진이 막 씹고 다녀요 지금. 그 홍석현 회장 막 씹고 다닌다고. 그래요? 내가 그만두면서 있던 사장 막 씹고 다녔지만은 난 그건 정말 철모르던 20대 때 얘기고 정년 퇴임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려준 그 사주를 씹고 다니는 건 난 그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사주를 씹으려면 거기 있을 때 씹거든. 있을 때 씹던지. 지금 이게 약간 잠복기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새해 2018년도 들어서 몇 차례 더 시도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지금 손석희에 대한 그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안티 있잖아요. 이게 중앙일보 내에서 분명히 흐름이 있었고요. 그 흐름이 저희 쪽에 체크되는 바로는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일보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손석희 사장을 뭐 그렇다고 중앙일보 안에서만 싫어합니까? 밖에서도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죠. 그 존경받는 언론인 벌써 몇 년째 1등입니까? 그 시기 질투를 당하는 거지. 근데 이제 중앙일보 내에서 지금 이런 손석희에 대한 안티가 이렇게 조금 찌라시 형태로까지 계속 나오는 이 흐름, 이게 이제 생존 문제하고도 직결이 돼요. 그래요? 중앙일보가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족 같은 신문을 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중앙일보 사람들 생각으로는 삼성이 광고를 안 하니까 끊어졌거든요. 그렇지. 자기들이 신문 엉망으로 냈다는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분석과 추정은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이게 돌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삼성 광고가 지금 절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JTBC식으로 신문을 만들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게 저도 아니다 싶으면은 삼성한테 좀 그 앵벌이하는 그런 신문으로 바꾸든지. 근데 내일부터 반올림 땅땅 근데 그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신문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라 그게 안 돼.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JTBC도 삼성 광고가 급감을 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요새 영향력이 있고 하니까
뭐 다른 광고로 충분히 상세가 되고도 이제 흑자까지 볼 정도로. 흑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한번. 여기는 장사가 되잖아. 그래, 착한 보쌈 광고하고. 순초하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씨발, 왜, 자꾸 삼성한테 거지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문은 사형산업인데다가, 부수도 급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광고 매출까지도 떨어지니까, 급한 거죠. 조선일보는 어때요? 거기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에서 아마 광고가 계속 들어갈걸요? 그리고 워낙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짜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그런 핸디캡이라고 보는데 조선일보를 안 보면은 아직도 무슨 큰일이 나는 선수들이 꽤 있어.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잖아요, 이제는. 조선일보 요즘 사설 잘 안 보시죠? 네. 그건 직업상 보여야 되지. 그 신문 한 열흘 보고 한 1년 보면은 직업병 생기겠어.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진짜 피곤해요. 제가 한번 요즘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페북에 올리신 거 보니까 줄까지 쳐가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 아침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간에 문자 의견을 받는 코너가 있는데 며칠 동안은 좀 어떤 문자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태산같이 먹고 살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문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밑밥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 악화가 양화를 부축해요.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또 기사를 보면은 나름 열심히 만드는데 메아리가 전혀 없어. 그렇죠. 뭐 갑자기 조선일보가 뭔 기사를 써서 정부에서 호들갑하면서 막 해명하고 이런 그림이 잘 안 보이고 요새 들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참 이게 굴욕이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조선일보를 관리한다면서 이렇게 광고를 주는 것 같은데 헛돈 쓰는 거다. 아니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노동자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반원림 운동이 이제 나오게 된 그런 회사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그 비용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갖고 조선일보를 관리한다?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효용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런 조선일보한테 이렇게 돈을 쓴다? 이건 정말 참 돈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예. 요새 조선일보 보면은 뭐 잘 나가던 80년대 조폭 같은 느낌이 그렇죠. 왕년의 조폭.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배가 나오고 그렇죠. 머리도 벗겨지고 술도 취해 있고. 그렇지. 목이 한 2개 있고, 코가 뻘겋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맨날 하는 거지. 내가 왕년에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거 그냥 뭐 발로 뻥 차고. 그 깽판 치는 동네형. 뭐 이런 분위기예요. 사설도 보면은, 정말 참, 이런 개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콩기름으로 만드나. 개기름으로 만들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런 조선일보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광고로 지금 지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그 이른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선일보처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충성 경쟁을 해야 된다. 삼성에 대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족 같은 인간들은 그냥 언론계를 떠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삼성 외판원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외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언론들 이제 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점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얼렁뚱땅 계속 뭐 지금의 지위와 지금의 영향력을 유지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관훈 나이트클럽을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는 이유도요. 이 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암울했던 시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그 이런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의 뭐 찌라시에 가까운 기레기에 다름 아니던 그런 언론인들이 그 잘 나가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사실 정말 미디어 비평이란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프로그램도 다 없어졌고. 지상파에서 하던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디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팟캐스트 영역에서 그런 미디어 비평으로서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이 또 역할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공영방송도 회복돼 가고 있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이 기레기들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역할이 다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나중에 먹방으로 다시 오는 걸로. 광고만 합시다. 우리. 광고만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아니 미디어 비평 다 하시는데 뭐 굳이 우리까지 거기다 말을 섞을 필요가 있겠나? 팟캐스트의 먹방은 이런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먹방을 통해서도 미디어가 새로운 어떤 신수종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기를 찾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제가 재충전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경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면 찾아오고요. 뭐 찾아올 필요가 없다. 너의 역할은 다 됐다 하면은 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말과 함께.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참 많은 언론인들이 지난 세월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웃는 낯으로 결국에는 권선징악, 해피엔딩의 무드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해서 언론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적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척 참 보람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견제도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잘하는 언론들은 화끈하게 좀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완전히 다 쓰레기야 이러기보다는 뭐 아쉬운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대로 막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언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또 잘하는 부분들은 또 화끈하게 또 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또 이렇게 잘하는 언론에게 뭐 선물도 주고 못하는 언론 꿀밤도 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때 우리 언론들이 이제 결국 시민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민동기 국장님하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미디어 토크부터 쭉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013년부터 했어요. 근데 기억합니까? 김장겸 전 사장이 저희를 고소해서 씨발 존나 괴롭혔어. 씨발. 진짜 괴롭혔거든. 네. 그래서 그 다른 한마디만 하면 고소하고 씨발. 다른 거에 아니라 그 시간 뺏기고 뭐 업무 지장 하가면서 조사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조사를 받았던 서부지검에 장겸이 형님이 가서 조사 잘 받아요. 거기 되게 빡세게 조사합니다.
장겸이 형 커피 맛은 있더라. 거기 1층 카페. 커피는 셀프. 셀프. 주차하기 힘들어. 대중교통. 그래요. 대중교통 이용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저는 뭐 기쁘고요. 김용민 PD가 빨리 좀 쉬어가지고 건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또 우리 미디어 오늘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디어 오늘 기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기사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괜찮다 싶은 기사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는 저것도 한번 해봐요. 왜 이 기사 잘했으면 뭐 얼마 후원이 나오잖아. 벌금란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야 돼. 그렇지. 이 시민들 월급 받나? 그러면 월급에서 월급에서 까는 거지. 이 기자가 이 기사 잘못 썼다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야, 요거 해보고 싶은데 노조가 안 될 것 같아. 월급 마이너스 10,000원, 마이너스 50,000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월급을 깐 만큼 착한 보상으로. 지급을.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잘못한 것도 있고, 그게 사실 인간이 만드는 건데, 뭐 그런 게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함께 들었던 다 같은 동지로서 대동했던 지난 세월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지 마시고, 또 이걸 또 침묵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악인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또 진보 언론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바른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또 지지해주고 호응해주시고, 조중동 같은 신문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뭐 그냥 지금처럼 막 혼을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다른 언론들, 특히 지난 세월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 할 말을 했던 이런 언론사나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들을 표시하시는 건 좋은데, 이 쓰레기다라고 다 같이 매도해 버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소탐대실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뭐 미디어 오늘도 뭐 잘못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때마다 뭐 시민분들이 뭐 질책하고 혼을 내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저도 이제 뭐 미어캣도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래? 좀 정비를 하려고. 정비? 네. 뭐 저 개인적으로 폐업을 하나? 이거 저거 왜 자꾸 정비를 해? 서울시청 가서 이제. 근데 뭐랄까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방송하는 거 벌써 너무 가진 게 또 없어가지고 좀 안을 좀 채우고 진짜 숨 한 번 돌릴 시간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뭐 했던 얘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심지어 같은 데서 2번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이제는 좀 뭔가 충전할 시간이 됐다. 이제 뭐 내용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쏟아내는 게 과연 온당한 예인가, 청취자들께 예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만날 기회가 또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미디어 오늘 참 훌륭한 언론인데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TV 조합원 많이 하고요. 국민TV 021644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훈 나이트클럽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KBS가 곧 이제 승전보를 울릴 때가 됐고요. 또 그렇게 해서 2018년은 새로운 언론의 기틀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서게 됐다는 점 여러모로 참 고무됩니다. 계속 시민들은 언론을 감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잘하면 박수를 또 못하면 또 죽비를 내리치는 그런 소비자 주권 시대의 언론 소비자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좀 높아심이 있다면은 국민TV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사실 2013년부터 날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파란만장했던 국민TV입니다. 이제 좀 안정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언론이 성공해야 또 우리 사회에 또 좋은 어떤 그런 역사의 한 기록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국민TV 많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